최악의 경우를 상상해서 말씀을 드리건데, 그러니까 그걸 대비해 놓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사본 떠놓고 그냥 잘 좀 보관을 옮겨놓고 하나 정도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게. 알겠습니다. 깊은 한숨. 형식적으로 내사 단계에서 한 거지만 국방부 처음부터 지금까지 조사했던 내용. 처음부터 다시요. 잠깐만요. 자, 음성이 나오니까요. 전현희 의원님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음향 틀어주세요. 그래서 지금 국방부검찰단이 가져가게 된다면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조사했던 내용 수사권 없는 자의 수사임으로 싹 날리고 본인들의 수사를 다 처음부터 다시, 왜냐면 군검사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할 그렇구나. 계획이 혹시 있는 건 아닌지 좀 너무 우려가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 시나리오처럼 된다면, 예. 이제 이건 다 어차피 무효가 되니까. 예, 저는 최악의 경우를 제가 상상해서 좀 말씀을 드린 건데, 네. 그러니까 근데 뭐 그걸 대비해 놓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네, 사본 네. 떠놓고 그냥 네. 잘 좀 보관을 숨겨놓고 네. 하나 정도 세상에 없어지지 않게.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게 지금 형식적으로 내사 단계에서 하신 거지만 뭐 국방부 알지 않습니까? 사실상 네. 수사라는 거를. 네. 그래서 그런 명분 세워서 그냥 다 세상에 없어지진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네, 지금 그 일선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대화한 내용입니다. 무서운 일이다. 그리고 세상에 이 일이 없어질까 너무 두렵다. 그래서 만일을 대비해서 복사를 해놓고 사본을 보관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사관들과 검사들도 무섭다고 하는데 이 수사 외압의 정점에는 과연 누가 있을까요? 이종섭 장관입니까? 정점에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 장관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장관도 두려워서 본인이 결재를 하고 이첩을 결정했는데도 두려움에 무서워서 다시 그 결재를 뒤집고 이첩 보류 지시를 뒤집습니다. 해병대 사령관도 대통령의 경로가 무서워서 자신의 부하인 박정훈 대령에게 사실상의 항명죄를 씌우고는 이 사안을 다시 입을 닫고 있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죽음보다 무서운 공포를 겪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군검사와 수사관들도 모두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실상의 대부분의 정인들이 선서도 못하고 사실상 이 사실에 대해서 입 닫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이 정점에 있는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입니다. 경로설, 대통령이 경로하니까 모두가 입 닫고 태도를 바꾸고 사건의 진실을 외명하고 급기야는 사건을 뒤바뀌어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그런 지금의 상황인 것입니다. 박정훈 대령님. 예.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릴 때에 이 사실이 사실상 판례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임성근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명백해서 거기에 따라서 증거 자료를 첨부하고 이첩을 했고 적법적으로 합법적으로 그것을 경찰청에 송부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 과정에 불법적인 건 없었죠. 예, 장관 결재 날 때까지 일체 그런 불법적인 요소가 없었습니다. 네, 관련 법령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경찰청에 이첩한 사안이 이 사안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다시 이첩이 보류되고 범죄 혐의자와 범죄 혐의를 빼라. 그리고 이 사건 기록이 해수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은 이 사실상 권한을 남용해서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이죠. 예,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은 직권 남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이 자신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자인을 하고 있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데 그는 이제 이종섭 장관의 착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 부분은 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범죄 혐의자를 빼고 범죄 혐의에 대해서 지시를 한 것도 장관이다라고 지시했고 유재현 법무관리관도 어느 정도 자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회수에 관해서는 과연 누가 했냐? 이종섭 장관은 회수는 한 적이 없다.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 기록의 경찰청에서의 회수는 과연 누가 지시했나? 근데 아까 유재현 법무관리관이 이것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 본인이 하지 않고 경찰에서 지시받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시원 비서관과 임기훈 비서관 이 두 사람이 청와대에서 아까 경찰청에서도 청와대에서 용산에서 연락이 와서 이 사건 기록의 회수를 했다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학이 있었다라고도 경찰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했고 이시연 임기훈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경찰청에 기록의 횟수를 지시를 하고 전화를 했습니까?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직전 증언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답변하기에 좀 어려운 사정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과 통화한 바 없습니다. 네, 발언을 정리해 주시죠. 장관도 하지 않았고 유재훈 법무관리관도 하지 않았고 국방부 쪽에서는 사건 회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용산에서 연락이 간 기록과 외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건의 기록의 횟수는 용산에서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건의 전점에 대통령이 있다라고 간접적으로 추인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래서 그 핵심에 두 분이 있는데 지금은 증언을 거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두 분의 이 사건에 관여가 있다. 그렇게 저는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